서울해봉이 개봉했고 현재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다가 화나서 울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대체로 좋은 평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로 보게 됐는데 꽤 잘 만들었더군요. 역사물들은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영화의 앞에서도 설명이 나오듯이 이 영화에는 각색이 있습니다. 각색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영화상의 인물들을 실존 인물들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바꿨더군요. 영화의 주인공이 전두환의 원래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이고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의 이름은 이태신으로 나오는데 전두환의 내란을 막으려고 했던 수도경비 사령관의 이름은 장태완입니다. 전두환과 장태환의 대결은 과거에도 오공화국에서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1대1 구도로 그려진 건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영화로 12.12 쿠데타를 다룬 것도 이번이 처음이죠. 각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화에는 다른 각색도 많이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행주대교에서 이태신이 혈혈단신으로 서울로 진격 중인 이공수단의 병력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공수는 명령을 받아서 서울로 진격 중이었지만 투스타의 압박으로 다시 회군하죠. 이렇게 회군한 이공수는 조금 뒤에 본인들 부대장이 직접 오자 다시 서울로 진격합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1공수여단이 특전사령부와 육군본부의 지지를 무시하지 않고 중도에 회군한 뒤 박희도 여단장이 오면서 다시 출동합니다. 이태신이 행주대교에서 공수여단을 막은 건 사실이 아닌 거죠. 다만 김진영 수경사 3상 경비단장의 경우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으로 진압을 위해 수경사로 집결하는 3상 경비단 전차 중대를 설득해 원대 복귀하게 만드는 일은 있었습니다. 김진영은 전두환 편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설명 중인 게 김진영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설명을 듣는 장태환이죠. 김진영은 전두환 편이었으니 장태환의 지지로 오고 있던 병력을 다시 되돌려 보낸 것이겠죠. 전두환 측의 행위를 각색해서 장태환의 행위로 바꿔 연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해 온몸으로 뛰는 이태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출한 듯 보입니다. 또 영화의 막바지에서는 이태신이 100여 명의 병사와 전차 등을 이끌고 광화문까지 나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역시 각색으로 인한 것으로 실제로 장태환은 이미 성기가 꺾였다고 보고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두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5.18 관련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5.18 유공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한 거죠. 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5.18 유공자 1018명에게 국가가 위자료 47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여행됐거나 복사를 한 경우 하루에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원, 숨진 경우는 4억 원으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작년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유공자들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피해 보상액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윤 정부는 전두환에게 유호적이기도 했었어서 이게 단순히 우연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5.18 관련해서 존재하는 얼토당토 않는 음모론이 그들에겐 여전히 진실인 건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및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